자, 어느덧 13단원 2차 함수와 판별식, 그리고 14단원 최대와 최소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기 2차 함수와 판별식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저 앞에 2차 방정식과 판별식이라는 단어도 있었어, 그죠? 그와 좀 유사한 개념인데, 여기서는 2차 함수와 판별식이기 때문에 그래프와 판별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겠죠. 근데 지금 교육과정이 좀 엉터리 아니냐? 지금 여기서 2차 함수와 판별식을 다루는데 수투에 함수가 나와. 아니 지금 우리 2차 함수를 다루는데 말이야. 그치? 아 진짜 이번 교육과정은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자, 2차 함수와 판별식. 첫 번째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방정식과 부등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 도표가 나와 있잖아. 사실은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비단 2차 방정식뿐만이 아니고, 그치? 3차나 4차, n차 방정식과 n차 부등식과 n차, 그치? 그래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이제 2차 함수와, 그치? 그래프, 그리고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2차 함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사실은 이제 6가지 그래프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 어떻게 6가지냐? 아니 이제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양수일 때는 x축과의 관계에서, 그치?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붕 떠 있는 경우 3가지가 있겠고, 그죠?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도 두 군데서 만나거나 이렇게 접하거나 가라앉아 있거나 3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사실 6가지를 다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가, 그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방정식과 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뭐 혹시 이런 부등식을 논할 개념이라면, 여기가 만약에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놓고 요 놈으로 볼 수 있겠죠. 여기가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놓고 부등호 바꿔놓고, 그지? 다 여기를 양수로 바꿔놓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3가지만 따져도 되지. 굳이 6가지로 볼 수도 있긴 있지만, 그죠?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다면, 그치? 여기를 함부로 음수를 바꾸죠. y가 있으니까. 그때는 6가지를 따지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얘네들과의 관계를 논하는 개념이니까 책에서는 a가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만 나온 거야. 그죠? 음수인 경우도 우리가 똑같이 이 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살짝 덥다. 자, 한번 봅시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는 지우고, 자, 우선은 첫 번째는 그치? a가 양수인 경우만 살펴볼 텐데, 그래프가 x축이 있으면 이렇게 두 군데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혹은 x축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접하는 놈이 나올 수도 있겠고, 혹은 x축과의 관계에서 붕 떠있는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때 이 절편을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고, 여기서도 알파라고 하면은, 자, 우선은 첫 번째, 그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관계에서는, 그치? 여기서는 근이 뭐냐, x는? 알파랑 베타가 나오는 거고, 그치? 여기서는 x는 알파인데, 알파가 어떤 근이지? 중근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는 어떤 근이야? 저 방정식의 이퀄 0에서는 허근이 나오겠죠, 그치? 서로 다른 두, 그치? 허근이 나온다고.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녀석을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그치?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그치? 요 놈이 양수가 되었을 때 그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인 요 놈과 마이너스인 요 놈 2가지가 나오니까, 그치?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다면 요 녀석을 우리가 간단하게 판별식 d라고 했어요. d가 양수가 되는 거야, 그치? d가 양수니까, 혹시 보통 내가 눈이 매년 이야기인데 d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거래. 왜? 아니 붕 떴으니까요. 그래서 양수래. 돌아버리겠다. 그거 아니지. 그치? d는 어디 있다면 판별식 안에 있는 놈이라고. 그치? 그럼 요 놈은 뭐지? d가 0. 여러분 d가 뭐지?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만약에 0보다 크다의 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다면, 그치? 우리가 부등식, 지난 시간에 부등식을 배웠는데, 부등식은 사실 다 뭐라고? 그래프라고 했잖아. Y가 양수가 되는 영역의 X의 범위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지, 여기. 그치? 여기. 그러니까 그때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그치? X는 베타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는 해가 없다가 나오겠죠. 그래서 심심하니까 우리가 등호까지 붙여주자, 등호까지. 그럼 여기 등호도 이렇게 붙겠고, 그죠? 이때는 뭐가 되죠? 이건 다네, 그치? 모든 실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이놈도 모든 실수가 나오겠네, 그치? 그리고 우리가 부등식으로서, 그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음수인 것을 구해보라 라고 하면, 그치? 이번에 이제 Y의 범위가 음수인 요 영역이니까, 그치? 알파에서 X는 베타까지, 그치? 여기서는 없죠? 요렇게 해버리면, 그죠? 요렇게 되겠고, 요렇게 해버리면 0도 들어가니까 X는 알파 하나 나오는 거죠. 여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래프만 이해하면 그냥 다 풀리는 그런 유형이야.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데 정리해둘 필요도 없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2번 2차식의 부호와 판별식이라 나왔는데 다 마찬가지지, 판별식. 판별식은, 그치? 근의 공식에서 생각하는 거죠. 실근의 존재 유무를 보는 거니까, 그치? X축과 몇 개에서 만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 이거 그냥 다, 그치? 다 넘어가, 그냥 막 넘어가 그냥. 자, 필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범위를 실제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치? 13-1번을 봤더니 다음 시계값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이 되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하시오 라고 해놓고 이 문제는 별표를 한번 쳐놔야 됩니다. 자, 문제가 다음 시계값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 x에 관한 2차식이라는 말이 없어, 그죠? 이게 x에 관한 2차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2차식의 개수인 a 빼기 3이 0이 되는 경우랑 그러지 않은 경우로 나눠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편의상 y는 이렇게 써봅시다. a-3의 x의 제곱이고 만약 2배 a-3의 x 플러스 3인데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말이야. 만약에 a 빼기 3이 0이 아니라면은 요놈은 2차 함수의 구조지. 2차 함수는 혹시 6개의 그림이 나온다고. x축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혹시 또 이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는데 항상 y가 양수가 되는 그림은 어디냐? 얘지, 얘.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최고차의 개수는 a-3이 뭐라고? 양수고 and x축과 안 만나지? 판별식의 부호가 뭐라고? 음수여야 되겠지, 그치? and 판별식, 그치? 4분의 d를 쓰면은, 그치? a-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3이 음수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역과 이 영역 동시에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서는 a는 3보다 크다고 나오겠고, 여기서는, 그치? a-3의 a-6이 이렇게 나와서, 그치? a는 3과 6인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집합이니까 답은, 그치? a는 3에서 6 사이가 답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1번인 케이스가 그렇고 2번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에 a가 3이라면은 저 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3이라 쓰지 말고 0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0 곱하기 x 더하기 3이죠. 그러면 모든 x에다 아무 값이나 다 집어넣어도 이 값은 3이 돼버리니까 양수가 돼버리겠지. 즉 a가 3이어도 만족하죠. y는 3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니까 임의의 x에 대해서 다 y좌표가 3이니까 양수니까 만족하겠죠. 그래서 요 경우도 된단 말이야. 그치? a는 3. 따라서 그치? 1과 2에 2에서 답은 얼마냐? a의 범위니까 그치? 3에서 a는 3이 들어가고 6보다 작다. 요 놈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케이스로 나눠줘야 돼. 최고차의 개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닐 때는 6가지 중에서 어떤 그림인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절대 음수였다면 요 놈이 되겠죠. 절대 음수였다면 요 a-3의 부호는 음수고 판별식이 그치? 음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다 그 내용이야, 그치? 유제 13-1번도 그렇고, 그렇고, 그치? 패스하도록 합시다. 숙제로 하면 되니까, 그치? 다음에 13-2번에서는
부등식. 야, 13-2번 별표 쳐놔야 됩니다. 이거 좀 까다로운 문제로 학교 내신에 종종 혹은 왕왕 나오는 유형입니다. 문제를 한번 잘 봐봐.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자, 부등식 x의 x-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만족하는 x.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는 x는 뭐냐? 실제로. 그치? 0에서 x는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치? 그럼 0에서 2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죄다 음수가 되겠지. 1 집어넣으면 얼마?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한 x에 대해서, 그치? 그러한 x들이 모두 x의 x-2에, 그치?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는 요 놈을 만족할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 그치? 그러면은 이런 x에 대해서 이것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된대. 근데 이런 x에 대해서는 요 놈의 부호는 뭐였어? 음수라고 나왔죠, 요게. 그죠? 그럼 요 놈의 이 범위에 대해서 이 값의 부호는 뭐가 돼야 되냐? 얘도 음수여야 되겠죠. 그래야 곱해야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말은 다시 고쳤으면은, 그치? 이 범위일 때, 그치? 이 범위일 때 어떻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요 놈은 일종의 함수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요런 함수가 있는데, 요런 함수가 x가 요런 범위일 때는 이 값의 부호가 뭐라고? 음수여야 된대. 근데 요 함수는 2차 함수로서, 그치? 아래로 볼록인데, 지금 봐봐. 0과 2가 있는데, 그치? 0과 2 사이에 있는 값이 대입을 했을 때 이놈의 함수 값의 부호가 뭐라고? 음수여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붕 떠 있으면 되냐? 0이나 2 사이 집어넣으면 다 양수잖아, 함수 값들이. 그 사이에서 음수가 나야 된다고. 그럼 요렇게 내려가면 돼? 안 되지. 그치? 0과 2 사이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대입을 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요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지. 아, 이렇게 있으려면 일종의 이거 근해분리 문제로 귀결될 텐데, 근해분리 뒤에서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근해분리에서 세 가지 따지면 경계값, 대칭축, 판별식을 따지는데 여기서는 경계값만 따지면 돼. 0일 때 함수값이 음수고, 그치? 2일 때 함수값이 음수면 이 사이에서는 다 음수겠지. 이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데. 그죠? 다시 말해서 F0은 어떻지? 0 집어넣었더니 A제곱 빼기 4가 음수인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요거 하나 풀고, 그치? F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4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AND로 연결될 거야, AND로. 자, 여기서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A는 2 범위가 되겠고, 그치? AND니까 교집합이고, 여기서는 얼마야? 그치? 이거 없어지겠고, A제곱 빼기 2A가 0이니까 A는 0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교집합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문제는 좀 중요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 어떤 걸까? 4번, 13-4번을 한번 해봐. 책상 넓게 써, 넓게. 자, 13-3번 문제를 봅시다. 자, x에 관한 함수가 0과 4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항상 fx가 양수래. 사실은 여기 13-3번 문제도 저 뒤에 있는 근해분리 문제랑 같은 내용이거든.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개념 먼저 좀 더 설명하고 나서 쭉 봐야 되겠는데, 뒤에 근해분리도 나와 있고, 그치? 그래, 13-3번부터 이따가 풀도록 하고, 여기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나왔는데, 그치? 뭐 쓰레기 같은 내용이지. 자, 두 번째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그치? 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예를 들면은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그치? 직선이라고 한다면 y는 0이라는 직선이 있잖아. 그치? 1번. 이 함수랑 이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직선, 이것도 직선이니까 두 놈의 위치 관계를 따진다면은 그냥 그림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요 놈은 사실은 y는 0이라는 x축이 되겠고, 그치? 요 놈은 포물선이 아까 6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뭐 요렇게, 그치? 요렇게 되거나, 그치? 위로 볼록이면 또 요렇게 되거나, 그치?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건데 사실 책에선 3가지 나오지, 그치?
얘네들이 위치 관계인데 이 녀석들은 그치 얘네들을 연립한 녀석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연립 2차 방정식이야 이거. 그치?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그치 요렇게 될 때는 D가 양수 그치? D가 0이고 D가 음수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잖아. 마찬가지 얘도 그치 D가 양수고 D가 0이고 D가 음수인 이렇게 되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생략됐어. 두 번째는 요 개념을 확장시켜서 이번에는 그치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일반적인 기울기가 0이 아닌 그죠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이야기해보자. 여기서도 a가 양수인 경우만 따져보면은 그치 포물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 하나가 이렇게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고 그치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그치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치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포물선과 안 만나는 세 가지 경우를 따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요놈의 x좌표를 알파, 요놈의 x좌표를 베타 여기는 그치 알파고 안 만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 두 개 그치 연립한 식이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mx 플러스 n 요놈 2차 방정식이지 요놈 넘겨준 구조 있지 ax의 제곱에 b-m의 x 플러스 c-n 이퀄 0이라고 하는 요 2차 방정식과 연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실제로 만나는 교점이 바로 뭐다? 실근이 되는 거야. 실근이 두 개니까 이 연립 방정식이 여기서 이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의 판별식이 아니고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니까. 그죠? b-m의 제곱 마이너스 4의 그치? a의 c-n 요놈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d가 양수가 되겠고 그죠? d가 0이 되겠고 그치? d가 음수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리고 말이야 잘 봐봐 실제로 이렇게 된 놈이랑 그러니까 이런 놈이 있어 그지 이런 포물선과 이 직선이 있고 그죠 요 놈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겠고 요 놈은 y는 mx 플러스 n 이런 놈이 있고 또 비슷하게 아예 다 넘긴 식이지 요 놈은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식은 y는 ax의 제곱에 b-m의 x 더하기 c-n이라는 2차 함수랑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관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 그치? 두 개를 연립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 얘는. 그런데 우리가 요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잖아?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 놈이냐면은 뚜두두둑, 그치? 요런 그래프라고. y는 뭐라고? a의 x의 제곱에, 그치? b-m의 x 더하기 c-n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요 면적 있지? 요 면적이 고스란히 요 면적이랑 같아. 그 여기서 가장 그 꼭지점 가장 밑에 있는 놈 있지? 이 직선과 평행한 점이지. 그치? 여기서 가장 밑에 있는 요 점 뭐냐면은 이 직선과 평행한 지점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 식을 직선을 끌어내려서 x축에다 딱 붙여버리면 곡선이 이렇게 변해버린다고 해석을 해도 돼. 이 면적이 고스란히 이 면적과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2차 방정식 관점에서는 얘네들을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두 개를 아예 연립해서 요 녀석으로 계산을 해버리죠.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분리시켜서 계산하나 똑같단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냥 이 방정식에 대해서 실근은 판별식이 양수고 그치? 뭐 0이고 음수인 거 똑같은 식으로 나오잖아. 아까 요 놈이 근본적인 성질이야. 그치? 요거. 넘겨서 하나 죄다 다 넘겨서 이퀄 0으로 만들어 놓고 해석을 하겠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 문제는 좀 이따 풀어보고. 자, 근데 드디어 이제 세 번째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겁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치? 자,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 문제 유형이 되게 많은데 이 정석책에서는 많은 유형이 나와 있진 않아. 그치? 연습 문제까지 해서 포함해서 몇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집중 탐구를 합시다. 근해 분리 문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모든 대부분의 2차 방정식 그리고 뭐 때로는 3차 방정식도 그러긴 한데 그치?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의 개형이거든. 근해 분리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안 해두면은 저기 방정식뿐만 아니라 부등식 부분에서도 근해 분리를 그러니까 모양이 부등식으로 바뀌었지만 사실은 근해 분리를 물어보는 내용이거든. 아까 앞에서 나왔던 그 문제도 그래. 자, 그럼 근해 분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치? 자,
필수 요소가 있어. 그치? 첫 번째, 그치? 어떤 근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계 지점에서의 함수값이거든. 경계 지점에서.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씁시다. 경계값이라고 씁시다. 경계 지점에서 함수값. 두 번째는 대칭축이 되겠고 세 번째는 판별식을 계산하는 거야. 그치? 판별식. 이 세 가지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니셜로 경대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 경대판. 경대판을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1, 2, 3라고 했는데 얘를 1번으로 했잖아. 그럼 이 근해분리 문제에서 항상 얘는 무조건 다 따져.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얘는 따지는데 얘는 안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 또 어떤 문제에서는 따져주기도 하고. 그럼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구분합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우리가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야.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볼 텐데, 그치? 사실은 이렇게 경계값, 대칭축, 판별식이라고 나눠놓고 책에서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한 근을 갖기 위해서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라는 걸 이해하려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서는 핵심 뭐지? 그래프의, 그치? 조건에 맞는, 그치? 조건에 맞는 그래프의 그치? 개형을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은 그치? 얘는 써야 되겠고 얘는 얘는 안 써도 되겠네. 얘는 반드시 써야 되겠네. 이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유형을 살펴봅시다. 세 번째. 그치? 유형을 볼 텐데. 자, 만약에 근해 분리니까 방정식이지.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대. 그치?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1번을 여기다 쓰지 말고, 그치? 플러스 C 이퀄 0의 해가, 그치? 첫 번째는 1번, 그치? 이렇게 나왔대, 그치? X는 두 근인데, 하나는 알파는, 그치? 알파는 1보다 크고, 그치? 베타는 2보다 작다. 알파랑 베타가 1과 2 사이에 존재하도록, 그치? 뭐 조건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여기서 편의상 A는 양수인 경우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잘 봐봐. 그럼 내가 어떻게 푸냐면은 fx를, 저식을 fx 이렇게 봅시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아래로 블록인 함수지. 근데 근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 사이에 두 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요렇게 돼도 되나? 요렇게 붕 뜨면 되냐 안 되냐? 그치? 이렇게 1보다 크다, 2보다 작다라는 것은 대소관계니까 얘네들은 실수란 말이야. 그치? 이런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걸로 해석한 거야. 그치? 이런 그림이면 되냐? 이렇게 되면 돼? 안 되지. X축과 끊어지는 놈이 근이잖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림이거나 요 그림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근의 조건에서 경계에 해당되는 놈이 X는 1인 지점과 X는 2인 지점이지. 그러니까 요 그림이 되려면은 우리가 첫 번째를 따질 게 뭐라고? 경계값, 대칭축, 판별식에서 경계값은 항상 따진다고. 얘는 100%야. 그치? 100% 따져. 첫 번째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그치? 경계 지점에서 함수값이니까 F1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F1일 때 함수값. 요런 그림일 테니까 양수겠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으면 F1일 때의 부호는 음수일 거 아니야. 근데 요 그림은 안 된다고. 요런 그림만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렇게 되려면 1일 때의 함수값의 부호는 뭐겠어? 양수겠지. 그죠? 경계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이야기하는 거, 부호. 그리고 2일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어? 얘도 양수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부등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졸려 죽겠지? 그럼 요 두 개만으로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이거지. 이 두 개만으로. F1이 양수고 F2가 양수면 무조건 이 그래프 형태가 되나? 아닐걸? 이런 놈도 있잖아. 그치? 이쪽에,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X축에서 이쪽에서 지나면서 1일 때 양수고 2일 때도 양수도 가능하잖아.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 그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이 되려면 대칭축도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겠지. 아, 대칭축을 나타내는 식이 뭐야? 이 대칭축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잖아. 그치?
즉 마이너스 2a분의 ba가 어디라고?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그치?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이 다 나오냐? 얘도 있잖아. 얘도. 여기 봐봐. 1일 때 양수고 2일 때도 양수고 대칭축도 이 안에 있잖아. x축과 반드시 만나기도 해야 되겠죠. 세 번째 뭘 따져줘야 돼? 판별식도 따져야 돼.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가 어떻다고? x축과 접해도 되고 두 군데에서 만나야 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우리가 지금 같은 요런 근 조건이라면 세 가지 모두 다 따져줘야 돼. 이 문제는. 그치? 유일하게 세 가지를 다 따져주는 조건들이 이런 거야. 어떤 두 경계 사이에 두 군이 들어올 때. 세 가지 다 따준다고. 근데 핵심은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래프의 개형이 요 그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 2, 3를 다 따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 반면에 두 번째는 이렇대. 그치? 근이 두 개인데 알파보다는 그치? 1이 알파보다 작고 그치? 베타는 2보다 큰 이런 상태의 근을 만지면 된대. 그럼 이렇게 되려면 근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겠냐? x축이 여기 있고 여기 1이 있고 2가 있는데 그치? 아래로 블록인데 1보다 작은 놈에서 2보다 큰 놈에서 근을 가지니까 그래프는 이런 형태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이겠고 베타. 그럼 첫 번째는 이 경계에 해당되는 1과 2가 경계니까 그치? 이때는 첫 번째 F1의 부호는 뭐야? 음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F2의 부호도 얼마? 음수여야 된다고. 자, 두 번째는 말이야. 대칭축이 반드시 1과 2 사이에 들어와야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도 되잖아. 반대로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도 상관은 없겠죠. 대칭축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세 번째 판별식은 따져야 될까 안 따져야 될까? 자, 판별식을 따진다는 것은 판별식은 뭐냐? 이 곡선이 실제로 x축과 몇 군데의 교점을 갖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자, 봐봐. 이 그래프는 이미 아래로 볼록인 상태지. 아래로 볼록인데 이미 음수인 함수값들이 있어. 음수인 함수값이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 가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붕 뜰 수 있어? 이러면서? 불가능하단 말이야. 얘를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때 요거 하나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졸려 죽으려고 그러네. 왜 그래 갑자기? 점심 먹어서 그런가? 세 번째 이렇대. 근이 알파랑 그치? 이 베타 요런 관계가 있더래. 요런 관계. 그럼 그래프를 보는 거야. 그래프. 1이 있고 2가 있으면 근이 여기 하나 있어야 되겠죠. 요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경계가 되는 1일 때랑 2일 때의 함수값들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치? F1의 부호는 뭐라고? 양수. 그치? 1일 때의 부호는 양수잖아. 2일 때의 부호는 end고 그치? F2일 때의 부호는 음수야. 그치? 그럼 두 번째 대칭축을 따져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따져줘. 대칭축이 요 사이에 있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돼도. 대칭축이 이쪽에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대칭축이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그거 안 해도 된대.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인데 말이야. 1일 때 함수가 양수고 2일 때 함수가 음수래. 아래로 볼록인데. 그럼 대칭축이 이쪽에 여기랑 여기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이쪽에 생길 수 있겠냐? 그림상으로? 불가능하잖아. 무조건 요 두 점을 찍어놓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생길 거라고. 그죠?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판별식은 어떨 것 같아? 안 따져주지. 왜? 아니 이미 양수인 놈도 있고 음수인 놈이 있으면은 그치? 아래로 볼록인 함수 음수인 함수값이 있으면 당연히 두 군데 지나겠지. 안 따져준다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에 맞춰서 우리가 상황 설명을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크게 이 세 가지 구조가 나와. 더 확장시킬 수도 있겠지. 뭐 여기에 등호가 붙을 수도 있겠고, 그치? 다소 미미한 차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경계값 대칭축 판별식이긴 한데 항상 따져주는 것은 경계지. 근데 얘네들은 상황에 맞게 따져줘야 되는 경우가 안 따져주는 거야. 근데 사실은 두 개 다 따져주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습니까? 자, 문제를 한번 지금 졸린 것 같으니까 필수 예제 13-8번을 직접 한번 구해봐.
그리고 다 풀면 13-9번도 풀어봅시다. 크게 두 문제를 제대로 풀어 제끼면은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지.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잘 풀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13-3번부터 풀 차례인데 사실 13-3번도 근해 분리 문제지. 문제를 이제 근해 분리를 익혔으니까 그에 걸맞게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다 찾아봅시다. 근데 근해 분리도 경계값, 대칭축, 판별식 세 가지긴 한데 핵심은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경계값은 항상 따져주겠고, 그치? 판별식이냐 대칭축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안 따져도 되는 경우인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그치? 자, 13-3번 문제를 봅시다. 자, x에 관한 함수가 0과 4 사이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양수해야 된다, 그치?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m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는데, 그치? 0과 4 사이에, 그치? 0과 4 사이에 0도 4도 다 들어가 있죠, 그치? 요 경계의 범위에서는 fx가 양수여야 된대, 그치? 양수. 그럼 이거는 어차피 아래로 블록인데, 그치? 중요한 부분은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하잖아. 포물선의 위치에서 중심이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쳐보자, 대칭축이. 그러면 요렇게 돼도 되지? 이 범위에서 양수가 될 테니까. 요렇게 들어가도 되죠? 그죠? 요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 그럼 대칭축이 0보다 작은 범위일 때는, 그죠? 이런 그림은 가능한데 이런 그림은 안 되지. 가장 중요한 0에서의 경계를 보면은 0에서는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칭축의 값이 뭐냐? x는 m이지. 자, x는 m이라는 요식이 0보다 작을 때, 대칭축이 이 경계 왼쪽에 있을 때는, 그치? 판별식 따질 필요가 있냐, 없냐? 둘 다 가능하니까 판별식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0일 때의 함수 값이 양수면 되는 거야, 그치? 1대 F0을 봤더니, 그죠? 2m 플러스 3이 양수면 되는 거야. 이 범위랑 이 범위 동시에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m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0. 요게 하나 나오겠지. 자, 두 번째는 말이야. 대칭축 m이 이 경계의 범위 안에 들어올 때, 그죠? 0에서 4 사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축이 요 안에 있대, 그죠? 그럼 요렇게 붕 떠 있으면 되긴 되죠? 접하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치?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럼 요 범위일 때는 판별식이, 그치? 만나면 안 되는 건 판별식의 부호가 뭐라고? 음수라고, 음수, 그치? x축과 안 만나야 되는 거니까. 1대 짝수 공식을 쓰면 되겠죠. 4분의 d는, 그치? m의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음수래, 그치? 왜냐면 m 플러스 1에 m 마이너스 3이 음수니까, 그치? m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인데 이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대, 그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0에서 m은 3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칭축이, 그치? 이 경계의 우측에 있을 때죠. 즉 m이 4보다 클 때를 이야기해 보자고. 그럼 마찬가지로, 그치? 요런 그림은 가능하지. 접해도 되고, 그죠? 살짝 아래로 가라앉아도 되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무의미하고 다만 4에서는 부호가 어때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4일 때 양수면 당연히 0일 때 양수겠지. 그러니까 4만 보면 되는 거죠, 그치? 요거 1대는 F4를 계산하자고. 4. 16 마이너스 8m 플러스 2m 플러스 3인데, 즉 마이너스 6m 플러스 19가 어떻다고? 양수, 그죠? 그러면 m은 6분의 19보다는 작고 이놈보다는 커야 된대. 공통 영역이 있어, 없어? 요놈은 3과 6분의 1이야.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1, 2, 3 세 가지의 경우로 다 나눴을 때, 그치? 값들이 가능한 경우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m은, 그치? 0도, 이게 합집합이니까, 그치? 요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봐야 돼.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살짝 변외로, 그치? 우리가 fx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대칭축은, 그죠? a로 묶어냈을 때 완성이 되겠죠. x a분의 bx 여기 뭘 써야 되냐? 요 놈의 반의 제곱이니까, 그죠?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그치?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c니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그지? 뭐 4a분의 b제곱 플러스 c인데 중요한 것은 대칭축은 꼭지점의 x 앞이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 곱하기 2분의 1이지. 그치? 대칭축인데 왜냐면은 우리가 근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알파랑 베타. 그치? 알파랑 베타의 합은 얼마야? 근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지. 근데 우리가 대칭축은 두 근의 가운데 아니냐? x는 뭐야? 대칭축인 식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겠죠?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니까 걔를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겠지. 대칭축이 겁나게 중요하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 야 그리고 ABC의 부호를 정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 만약에 그래프의 개형 하나 딱 주고 나서 그치? 야 그래프 이럴 때 ABC의 부호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우선은 그치? 요 식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의 부호는 어떻게 판단하지? 그래서 위볼과 아볼을 이용하는 건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이런 거. 그죠? 두 번째 B의 부호는 어떻게 판단할 거야? A로 묶어서 이제 이참에 정리를 해보자. 3번 C의 부호는 어떻게 계산하지? 그 Y절편을 보는 거죠. 그죠? 양수니까 그치? 자, 근데 B의 부호가 제일 중요한데 B의 부호는 대칭축을 보면 되는 거야. 대칭축. 그죠? 자, 대칭축의 값이 X는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죠. 만약에 대칭축이 잘 봐봐. 대칭축이 Y축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요놈이 음수라는 거죠. 그럼 이게 잘 봐봐. 이게 음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음수니까 요놈의 부호는 뭐라는 거야, 그러면? 양수면 A랑 B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그렇지.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A, B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여기는 뭐겠어? 다르다고. 아, 그치. 대칭축의 위치로 보는 거야. 오른쪽에 있지. A랑 B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고? 다르다고. 얘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우지? 그냥 대칭축에서 같다 이렇게 외우면 돼. 좌측이 같다로. 그치? 여기서는 A, B의 부호가 같고 대칭축이. 위볼이든 아볼이든 상관없어. 그치? 여기서는 위볼이든 아볼이든 그치? 그래서 A랑 B의 부호 서로 반대라는 거. 그거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같고 다르다. 그치? 뭐 어떤 사람은 그치? 자동 위 이러는데 왼쪽은 같고 오른쪽은 다르다. 그치? 그냥 같다로 외워. 그냥 같고 다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사실 13-3번 문제 되게 좋은 문제야. 이것도 한번 별표를 쳐놔야 될 것 같아. 그 맥락으로 13-6번도 그렇게 풀리겠지. 그거는 네가 풀어보면 되겠고 넘어갑시다. 자, 13-4번 184페이지에 나왔는데, 그치? 이 녀석이 판정하여라. 이것도 문제 자체는 좋아. 별표를 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실력 정석에 책이 바뀌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 한 번은 풀어는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피곤해? 응? 졸려? 너 요즘은 농구 안 하겠다? 농구 이렇게 하다가 또 안 하면 몸이 근질근질거리지 않냐? 쌤도 그렇습니다. 축구 안 했더니 너무 근질근질거려. 저 오른쪽 그림은 두 이차 함수. 왜 웃어? 쌤, 야, 손 나오더라니까. 진짜. 아무튼 두 이차 함수의 관계가 이렇다. 그죠? 이 그래프를, 그치? 한 녀석은 요렇게 되겠고, 그치? 한 녀석은 뭐 요렇게 나왔네. 그치? 저 1번 그래프, 요게 1번이니까 요 놈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치? 요 놈이 이제 2번 그래프니까 y는 p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이렇게 나왔대. 아, 쭉 나오고, 그치? 알파 베타에 대한 언급이 여기 나와 있네. 그치? 여기가 교점이 알파고, 그치? 교점이 베타네. 그럼 두 방정식 연립한 녀석의 해가 그렇다는 거죠. 자, 1번을 봅시다. 그치? 전체적인 이 13-4번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그래프에 그치? 개형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첫 번째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는 그치? 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건 두 개니까 판별식이니까 얘는 양수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Q제곱 마이너스 4PR은 그치 이 2차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인데 없어. 실근이 없어. 이퀄 0에 실근이 없으니까 얘는 부호가 뭐겠지? 음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자, 두 번째는 AP의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의 부호는 요식 X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P 집어넣은 거야. 근데 P의 부호는 뭐야? P가 음수니까, 그치? 여기서 X에다 음수 값을 집어넣은 거. P가 이 근처 어디 있겠죠? 여기, 그치? 거기 집어넣은 부호가 뭐겠냐? 양수니까, 그치?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양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등식 A-P의 X의 제곱 플러스 B-Q의 X 플러스 C-R이 음수인 부등식을 구하시오. 이거 다시 쓰면 그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오겠고, 그치? PX의 제곱 QX 더하기 R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다 Y 이렇게 달아주면 바로 보이죠. 아, 1번 포물선이 2번 포물선 아래에 있어야 된대. 요 구간이지, 요 구간. 그치? 요런 구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그 구간에 뭘 구하라고? X의 범위니까. 그치? 이 녀석의 해는 뭐라고? 알파에서 X는, 그치?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네 번째는, 그죠? 그러면 요 알파랑 베타는 두 녀석을 연립한 해니까 얘를, 그치? 여기서 이퀄 0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니까, 그치?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셔형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분의, 그치? A-P분의, 그치? 마이너스 B시니까 Q-B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쵸? A-P분의, 그치? C-R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네, 그치? 야, 그럼 13-7번에서는 이제 그래프의 부호를 따져주는 문제니까 한번 해봅시다. 13-7번,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림이 좀 객석 같은데, 그치? 여기는 알파고 1이 이 정도쯤에 있네, 그치? 여기는 베타 이렇게 나오고 주어진 요 곡선 이름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그치? 요놈이 y는 mx 플러스 n이야, 그치? 다음에 부호를 판정하시오라고 했는데, 그치? 첫 번째에서는 1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요놈을 fx라고 했을 때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을 때 함수값은 양수니까, 그치? 2번은 A-B, 그치? A-B 플러스 C는 뭐 집어넣은 거야? B, B에 있는 부호를 보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1 집어넣네. 마이너스 1일 때의 부호는 얼마? 음수가 나오겠죠, 그치? 3번 M 더하기 N은, 그치?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양수겠죠, 그치? 자, 4번은 M 빼기 N도 M 빼기 N,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지. 그놈이 양수니까 이러면 음수 나오겠지, 그치? 5번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얘 이퀄 0의 판별식을 물어보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양수, 그치? 두 번째는, 그치?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이렇게. 됐어? 이거면 되겠어? 오케이. 자, 13-5번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우 좋아, 그치? 마음에 들어. 그치?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오겠고, 그리고 두 포물선의 교점을 지난 직선이 이렇게 나온다, 그치? 다음 물으면 답하시오. 그러면 1번과 2번의 교점은, 그치? 2번과 3번의 교점과도 같으니까 그냥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풀겠고, 그치? 그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교점을 나와서, 그치?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점 두 개니까, 그치? 점 두 개니까 식이 미지수 세 개인데, 그치? A, B의 값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지. 여기 8이구나. 젠장. 미지수가 두 개니까 교점 두 개 대입하면 되겠네. 이건 패스하자, 패스.
다음에 13-6번 y는 mx 플러스 b고 단 m이 양수, 길게 양수인 직선이야. 그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가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이 직선이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한대. 그치? 접하면은 얘 이퀄 놓고 판별식이 뭐지? 0. 이퀄 놓고 판별식이 뭐? 0.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 두 개 나오겠죠. 여기서 판별식 0 하나, 여기는 하나. 그럼 MB 구하겠지. 그 중에서 M이 만약 2차식이라면 양수인 놈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림이, 그치? 그림 요 놈은 아래로 블록이 있고 요 놈은 위로 블록인데 대칭축이 둘 다 같네. 그치? 여기에 접하는 놈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하나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도 하나 나올 수 있을 텐데, 그치? 양수인 요 놈을 구하라는 거죠. 안 해도 되지? 하고 싶지 않았어. 자, 이게 네가 어차피 숙제로 오늘 쭉 해봐. 자, 13-7번을 봅시다. 직선이, 그치? 이 곡선과의 교점이 두 개, 한 개, 연계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네, 결국. 그치? ax 플러스 b인데,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3가는, 그치? 두 개. y는, 그치?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가는, 그치? 한 개니까 판별식 0. 그치? 그리고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랑은 빵개니까 요거 요렇게 이퀄 넣은 2차 방정식 판별식이 양수고 교점이 두 개니까 이렇게 놓은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이고 교점이 한 개니까 그치? 이렇게 놓은 2차 방정식 판별식이 음수겠지. 교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치? 뭐래? 정수 AB네. 그치? 여기서는 AB의 관계식이 나오겠고 여기서는 부등식이니까 AB에 관한 어떤 그치? 범위가 나오겠죠. 근데 AB가 정수라고 하니까 풀 수 있겠지. 자, 한번 해봅시다. 그치? 너무 내가 건너뛰는 것 같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이렇게 이퀄로 놓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마이너스 b는 0에서 첫 번째 판별식을 d1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4에, 그치? 3 마이너스 b가 어떻다고 두 개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즉, a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왔다. 자, 여기서는 판별식이지. x의 제곱에 6-a의 x 플러스 7-b는 0인데 판별식이 0이 나오겠죠. 두 번째 d는 6-a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하기 7-b가 0이야. 그치? 즉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그치? 마이너스 28 플러스 4b는 0 이렇게 나오겠죠.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b에 플러스 8은 0이라고 하는 그치? 두 번째 식이 나오겠고 여기서는 그치? 자, x의 제곱 플러스 4-a의 x 플러스 5-b는 여기서 판별식이 음수이지, 그치? d3 4-a의 제곱 마이너스 4에 그치? 5-b가 음수라고. 즉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20 플러스 4b가 음수래, 그치? 좀 더 써보자. 8a 플러스 4b에, 그치? 이런 얼마? 마이너스 4가 음수, 그치? 세 번째 식이 나왔죠. 자, 근데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4b를 a에 관한 식으로 다 바꿀 수 있지. 그럼 여기서 a에 관한 부등식이 나오겠고, 여기도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오면 a의 범위가 좁혀지겠고, 그 안에 있는 정수 a를 찾아주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까? 하기 싫은데, 그치? 4b는 얼마야? 4b는, 그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8이죠. 여기다 집어넣으래, 그치? 그럼 a 제곱 4b니까 그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네, 그치? 플러스 12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없어지겠고, 그치? 12a는 20이니까, 그치? a는 3분의 5 요거 하나 나오겠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치? a 제곱 마이너스 8a에 4b는, 그치? 마이너스 a 제곱 12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는 이렇게, 그치? 없어지겠고, 그치? 4a 마이너스 12는 이렇게 나오나? a는 3보다 작대. 그리고 a는 얼마? 3분의 5보다 크대. 1과 3분의 2니까 a는 얼마지? 2로 나오겠죠. a가 2면은, 그치? 4b는 얼마야? 마이너스 4 더하기 24 마이너스 8이니까 12가 돼서, 그치? b는 얼마? 3.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근해 분리를 다 풀었지, 아까? 이렇게 해서, 요것도 대충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기본 문제, 실력 문제에도 근해 분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지. 충분히 연습도 한번 해보고. 대충 마무리가 됐네. 요건 일찍 끝났다. 13단원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14단원 달려가도록 합시다.
음.